태권도를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 히어로입니다. 오늘 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제가 요즘에 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목이 다 쉬었네요. 네, 그래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아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빨리 같이 한번 여러분과 좋은 소식을 한번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해서 칭찬법이라는 걸 해볼 텐데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 그래도 요럴 때는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연습도 해보시고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칭찬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 있죠? 긍정적인 그런 아이들한테 칭찬하는 거. 그럼 긍정적인 반대로 부정적인 아이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소극적인 아이 이런 아이도 있잖아요. 적극적인 아이, 그 다음에 내성적인 아이, 마음을 꽁하니 이렇게 잘 남들한테 이렇게 비치지 않는 그런 아이도 있고, 외향적으로 바깥으로 에너지 엄청나게 뿜어내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케이스는 좀 많은데 유치부, 초등학생, 중고등, 그 다음에 성인부까지, 뭐 어머니 교실 포함한 성인부까지 이런 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들의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만약에 연습을 해본다면 다른 여러 가지 유형도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칭찬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칭찬할 때 이제 그 방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거 있죠. 바로 칭찬하는 거. 잘했어. 그렇지. 옳지. 오! 기가 막힌데? 어떨 때는 눈으로. 어떨 때는 손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되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 아는 형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으로 아주 기름진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처음 들어온 애들한테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걔네들이 막 완전히 미쳤어, 이상해, 나한테 막 이상한 표정 줘, 이럴 수 있잖아요. 약간 우리랑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운동했었던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그리고 오히려 임팩트가 더 커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제일 선배님이나 나랑 지도자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했던 그런 친구들은, 왜냐면 이 표정 하나만 봐도 관장이 오늘 나를 얼만큼 생각했다, 얼만큼 나를 인정해줬다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사한 모습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인사한 모습에 긍정적인 아이를 봤다면 오늘은 부정적인 아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요. 부정적인 아이다. 초등학교 1, 2학년 중에 있을까요? 유치부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부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99%는 아이들이 대부분 칭찬을 좋아해요. 자칫하면 내성적인 아이하고 부정적인 아이하고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부정적인 그런 건 뭐냐면 칭찬을 했는데 뭐야 짜증나, 칭찬을 하고 그래야지, 기분 나빠, 뭐 칭찬까지 하고 그래, 어차피 똑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이죠. 근데 소극적인 아이들은 칭찬은 좋아해요.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죠. 표현을 아주 자그맣게 하거나 아니면 잘 안 할 뿐이죠.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저희가 하라는 거를 열심히 잘 따라하고 하기는 해요. 근데 칭찬을 받았을 때 그 행복한 표정을 그 외향적인 아이나 적극적인 아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표정에서 다 나타나요. 와, 감사합니다. 근데 소극적인 아이나 내성적인 아이, 이런 아이들은 표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아이 성향이 그런 거니까.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자꾸 칭찬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한테 젖어서 칭찬을 받을 때 굉장히 행복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아이는 어떤 아이냐? 부정적인 아이는 대체로 고학년, 사춘기, 중고등학생, 성인, 이런 사람들, 어느 정도의 그런 성격이, 이 자아가 좀 완성이 된 아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아이, 그런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뭐야 칭찬이라고 그래, 진짜 애들 쳐다보기 짜증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뭐야 또 뭘 시키려고 칭찬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부정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근데 자꾸 칭찬하고 우리랑 좀 가까워지고 칭찬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이 친구들도 지도자들한테 쏙 빨려듭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근데 아시죠? 소나기는 오면 피하지만 가랑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옷이 호딱 젖어 있죠. 소나기는 피해서 더 이상 젖진 않지만 가랑비는 다 젖을 때까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칭찬도 마찬가지. 작은 칭찬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아이의 마음속에 칭찬받는 습관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다 보면 칭찬을 받고 싶어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칭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죠? 성악설, 성악설, 그 다음에 성선설, 성무선악설.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 뒤 악하다. 성선설은 태어나면서 본 뒤 착하다. 성무선악설은 사회를 거치면서 좋음과 안 좋음을 사람이 겪어가면서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좋아하는 것과 안 좋아하는 것의 선을 자기 스스로 그어가면서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성무선악설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선설을 많이 좋아해요. 뭐냐면 아이들은 대체로 착하다. 왜냐면 뭐가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여러 가지 애교도 부리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죠. 엄마 아빠가 뭐 해줄래? 근데 뽀뽀 해주죠. 안아주죠. 엄마 아빠 등 좀 밟아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아. 그리고 나한테만 시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은 안 하는데 우리 집에서만 시켜. 존댓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른한테. 근데 다른 집 애들은 안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존댓말이에요. 내가 괜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때가 묻으니까 만들어지는 모습이 악한 모습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고.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친구들은 대체로 고학년이다 라는 걸 전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칭찬하는 그런 방법 중에 되게 좋은 방법이 아까 표정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이가 바르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아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인사를 딱 하면 왔어! 반가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우리를 어떻게 쳐다봐요? 뭐야 저 인간, 벌레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갔어요. 기분은 약간 별로죠, 안 좋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요. 개똥알 나와. 야, 네가 사실 관장님한테 인사하는 모습이 난 너무 반갑고 너무 이뻐가지고 이런 표정을 지었는데 이 반가운 표정이 너가 그렇게 나를 쓰레기 쳐다보듯이 그렇게 봐야 되냐? 난 상처받았어. 다음부터 그렇게 보지 마. 알았지? 반갑게 인사해주면 좋잖아. 알았지? 다음에 꼭 그렇게 인사하자. 이렇게 인사하면서 아이랑 아주 작게나마 벽을 허물어 가는 거예요. 엄청 튼튼한 벽도 아주 작은 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무리 철옹성같이 강한 이 머리를, 이 마인드를 갖고 부정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아이라도 처음에 톡 쳐주는 그 물방울 하나에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은 칭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아이라도 도전을 꼭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6학년 그 여자아이가 도장에 처음으로 하얀 띠로 입관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완전 부정적인 거로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거의 아빠 손에 질질 끌려와가지고 문 열 때도 말 안 들어와? 이럴 때 애는 바깥에서 이러고 있는 아이. 그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한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거의 뭐 적군이죠. 하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천천히 다가가서 녹아내렸어요. 그 친구도. 첫날부터 녹아내리면 저는 마법사죠. 그러지 않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요. 똑바로 앉아서 야, 이놈 자식이 어디 관장님한테 똑바로 앉아! 이렇게 했으면 걔는 다음날부터 벌써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제가 했던 방식은 어떠냐면 아주 정말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인사하면 안녕 왔어. 아주 작은 것부터였어요. 왔어. 앉아있을 때도 야 오늘 기분 좀 좋은가 봐. 허리가 좀 펴졌는데. 그래도 걔는 이러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런 거북목의 그 심각한 그 부정적인 아이들의 그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거. 근데 저희가 늘 얘기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너는 꽃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꽃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야 오늘 자세 좋은데? 그전보다 오늘 되게 좋은데? 좋은 일 있어? 남자친구 생겼어? 그런 농담을 해요. 물론 너무 많은 농담을 긴 시간 하면 그 아이가 저를 오히려 더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지 않아요. 한마디만 툭툭 던져요. 그러면서 표정도 가끔가다 그때 했던 느끼한 표정 이런 거 해주고, 그러다가 제가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반응을 해줘도 아이가 웃질 않아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까지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한테 다가갔어요. 매일매일 작은 거 하나라도 칭찬해주면서. 근데 3개월쯤 지났을까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다 웃고 있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안 웃고 그런 거 있어요. 웃으며 굉장히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아이! 그래서 웃지 않아. 쳐다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기분 좋은가 봐. 관장한테 집중 너무 잘하는데 예 아싸 오늘 기분 좋아졌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한 다음에 다른 아이들도 재밌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웃음은 비웃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아이가 단 한 번도 저한테 웃음이란 걸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썩은 웃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승화시켰죠. 어떻게? 드디어 웃었어. 야 얘들아 오늘 기쁜 날. 오늘 운동 안 했어. 무슨 운동이야. 관장 기분 좋아졌어. 오늘 바로 게임. 왜요? 제가 관장님한테 드디어 마음을 열고 웃어줬다. 어떻게 웃었는지 알아? 그 웃음을 보면 다른 아이들은 다 웃기죠. 제 표정 보면 그냥 웃기지 않아요. 웃기게 생겼잖아요. 옛날에 그 죄민수 슈하게 기억나시는 분들 아시죠?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 다른 아이들 다 자지러지고 다 웃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제가 아이들 앞에서 자기를 얘기했다는 거에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 근데 했다가도 다시 한번 녹여주면 돼요. 괜찮아요. 기분 나쁘지 않지? 관장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 너 덕분에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을 즐겁게 한다.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3개월쯤 됐을 때 그 반응이 한번 탁 나와서 저는 그걸 놓치지 않고 잡았어요.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아이의 발이 조금씩 높이 올라갑니다. 주먹 쥐르기의 힘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칭찬할 거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주먹 찌르기 하는 거에 칭찬, 발차기 하는 거에 칭찬, 그때부터는 이제 자세에 대한 칭찬, 표정에 대한 칭찬, 그러면서 조금씩 붙였던 게 뭐냐면 아빠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아빠의 마음은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아빠가 엄청 속상하지만 네 앞에서 표현 잘 안 하고 베란다에 혼자 가서 눈물 흘리고 하는 게 아빠야. 라는 얘기들을 아마 들어왔을 때 했으면 뭐야 이 양반도 꼰대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그런 모습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는 부정적인 아이는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은 투자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되고 감안하셔야 되고, 대신에 그런 아이가 교육이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의 보람과 그런 행복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꼭 도전하세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강남에서 태권도장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싱가포르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되게 이제 열심히 하는 착한 아이가 됐어요. 여자아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 굉장히 아이들한테 이제 대빵 노릇을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자존심 강하고 운동도 실제로 잘하고 이쁘게 생겼고 말도 잘하고, 근데 센 말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웬만한 아이들은 다 기가 죽죠. 그러니까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옛날에 호주에 태권도 아이들하고 태권도 시범을 하고 딱 돌아와서 오자마자 아이들한테 그랬죠. 야 얘들아, 관장님 니네 너무 보고 싶었어. 니네 나 안 보고 싶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관장님 좀 더 계시다 오시지. 안 보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죠. 뚜껑 열리죠? 뚜껑 열리죠. 쟤 어땠는 줄 아세요? 기차. 이렇게 됐다니까요? 진짜? 뚜껑 빠이로 열렸어요. 그때 제가 나온 반응은, 저의 반응은, 야, 너 진짜 나쁜 애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 하면 다른 사람 상처 받을 거 생각 안 해? 너 진짜 나쁜 애구나. 너 만약에 이런 얘기 딴 애들한테 들으면, 딴 사람한테 들으면 너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아이는 이게 뭐지? 나를 혼낸 건가? 이게 관장님이 나를 혼낸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 욕하면 내가 기분이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 물어보는 거야? 아이가 헷갈리죠? 저는 애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욕먹어. 근데 제가 기분 안 좋다라는 걸 아이한테 표현했어요. 아이가 또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 그거 다른 사람들이 너 옆에서 만약 그런 얘기 듣잖아. 너 거꾸로 생각해봐. 너가 어디 갔다 왔는데 안녕 얘들아. 뭐야 저 뭐 하려고 왔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 기분 어떻겠냐? 기분 되게 나쁘겠지? 너 그래서 되게 나쁜 애야. 관장님한테 지금 상처를 줬잖아. 이런 얘기를 너 누군가가 너한테 얘기해주면 너 기분 좋아 안 좋아? 애가 또 이게 뭐지? 이거 내가 욕먹은 건가? 모르겠는데? 아주 강하게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할 때 다른 아이들 칭찬 안 합니다. 칭찬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야 기가 막히네. 발차기 봐. 야 앉아있는 자세 봐봐. 너무 멋있는데? 발차기 넌 여기서 접어차는 것만 잘하면 기가 막혀. 이런 애들 주변에 막 칭찬해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애 운동 잘한 아이라고. 자존심 센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의 자존심을 제가 잡으고요. 건드리고요. 톡톡톡톡. 주변 아이들만 칭찬해줘요. 그 아이도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서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더 잘해요. 이걸 보여주려고. 자존심 센 아이니까. 근데 저는 그 아이는 쳐다도 안 보고 다른 아이들만 쳐다보면서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 아이 기분이 어떨까요? 왠지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만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겠죠. 그래서 한참을 칭찬을 해주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아이한테 비로소 간 거야. 야 발차기 기가 막히네. 근데 내가 이렇게 너한테 아무리 좋은 것도 칭찬해주고 싶어도 네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라면 관장님 너 가르쳐주지 않아. 왜냐면 운동 아무리 잘하면 뭐하니. 마음에 때가 끼면 다른 사람한테 운동 배운 걸로 팔다리로 다른 사람 상처 줄 텐데 관장님 그런 사람한테는 가르쳐줄 수가 없어. 네가 마음을 다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부족한 친구들 도와주려고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관장님 너한테 더 많은 칭찬해주고 더 많이 도와줄 거야. 할 수 있어? 그때부터 그 친구는 엄청나게 변했어요. 2년 동안 제 밑에서 배웠는데 거의 뭐 에이스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센스 있는 아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조금만 툭 쳐주면 줄탁동식. 아시죠? 바깥에서 막 이렇게 계란을 깨고 있는 그런 병아리한테 그 닭이 팍 쪼아주면 양쪽에서 팍 터지면 훨씬 더 깨고 나오기 쉽잖아요. 그런 아이가 그런 아이였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아이가 많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우리의 감정을 심하게 거기다 실어버리면 그건 화내는 게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으신, 아마 저보다 더 선배님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보다 후배님들 중에서는 이걸 할 때는 약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저랑 같이 나누셨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원고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더 좋은 거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적었어요. 까먹을 것 같아서 이제 보고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다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인사를 잘하는 그 똑같은 모습으로 부정적인 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칭찬하는 첫 번째 케이스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어떤 거냐면 왔어!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죠. 이게 뭐 칭찬이라고 보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아이한테는 좀 더 특별한 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그 아이한테 부정적이라 그래갖고 그래 왔냐? 이러면 그 아이는 계속 그렇게 도장에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게 나가겠죠.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친절함이나 반가움을 꼭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아주 일반적이지만 반갑게 인사하는 거. 두 번째, 야 개똥아 너 얼굴 좋아 보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뭐래? 그리고 그냥 가.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한번 했다. 안 들어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벽을 조금씩 가게 한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 그래도 목소리 좋은데? 오, 관장님 기분 좋아졌는데? 자기 목소리 때문에 관장님이 기분 좋아졌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뭐가 기분 나쁘냐면, 자기 목소리가 기분 좋은 게, 그게 기분 나빠. 자기 목소리 좋은 게 기분 나빠. 아, 짜증나. 내 목소리 너무 좋아서 관장님, 기분 좋아졌어. 이럴 수 있겠죠. 와, 말이 되냐? 이러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네 번째. 이거는 멘탈이 좀 강해야 돼요. 애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썩었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대놓고 얘기하죠. 야, 배통아 일로 와봐. 야, 내 얼굴이 그렇게 썩었냐? 내 얼굴이 너 그렇게 기분이 안 좋게 할 정도로 그렇게 생겼냐? 다시 와봐. 정중히 인사해봐. 차렷. 형님,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뭐냐면 매번 반갑게 하더라도 아이한테 좀 무거운 모습으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이렇게 강하게 심어줄 때, 보통 일반 아이들, 정상적인 아이들은 다시 똑바로 인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할 거라면 이 아이한테는 약간 그거보단 부드럽게, 그래도 사람 만나면 정중히 인사해야지. 봐봐, 같이 인사해. 차렷. 형님. 하지만 아이는 대충 할 겁니다. 대충 하지만 그거 봐, 방금 아까보다 훨씬 더 나아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는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더 나아졌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씩 생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인사를 했어요. 근데 아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럴 때 그동안 너 오늘 별로 안 좋은 일 있냐? 아니면 관장님 보고 얼굴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진 건 아니지? 관장님 너 보면 항상 행복한데 관장님 때문에 기분 나빠지면 안 되지. 오늘 열심히 해봐. 알았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이한테 상냥하게 기분 좋게 얘기해주면서 아이의 마음을 한번 톡 건드려주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여섯 번째부터는 아이가 조금씩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갈 때쯤, 그러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커졌다, 아주 조금이라도 커졌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얘기죠. 그동안 너 이제 네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목소리에 힘이 생겼네. 에너지가 생겼네. 관장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 좋다.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상황을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죠. 캐치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아이의 이제 약간 미래까지도 살짝 건드려주는 거예요. 야, 요즘 너 목소리, 인사하는 모습, 목소리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기분 너무 좋아, 너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 보여줘 라고 아주 가까운 미래들을 아이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이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관장님이 자기를 되게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본인 때문에 행복해한다 라는 거,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해한다라는 걸 아이가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는 점차적으로 더 크게 바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앞으로도 이렇게 보여줘 라는 기대를 했을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기대한 것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우린 다시 한번 툭 쳐주는 거죠. 칭찬. 야, 드디어 역시 라는 거 한마디만 해주면 최고의 칭찬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에 쭉 변해왔던 모습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관장님 되게 뿌듯하다. 왠지 알아? 사실 너 옛날에 처음에 들어와서 인사했을 때 어땠냐? 어둡고 관장이 벌레 쳐다보듯이 막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알아? 너무 정중하게 너무 멋있어졌어. 관장님이 그렇게 어두웠던 사람이 이렇게 밝게 좋게 딱 변한 모습 보면 관장님 지도자로서 제일 뿌듯하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관장이 이렇게 뿌듯함 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들. 역사를 쭉 얘기해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맞아,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근데 내가 생각해도 요즘에 좀 좋아진 것 같긴 해. 그걸 아이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되면 바깥에서 예전에 했었던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의 그런 것들이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꼭 이것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째는 뭐냐면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부정적인 아이들이 좀 약간 시크해 보이잖아요. 이런 아이들. 근데 어느 정도 행동도 좀 좋아졌어. 그러면 겉으로는 좀 이렇게 차갑게 하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촉촉한 따뜻한 그런 마음, 그거를 갖고 있는 아이. 이게 뭐더라? 츤데레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표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 아이. 근데 그게 이제 바깥으로 표출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면 돼요. 어떻게? 야, 그동안 너 일단 일로 와봐. 너 사인 좀 해줘. 관장님이 보면 너처럼 이렇게 약간 시크하고 표현 잘 안 하지만 이 딱 마음 따뜻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사람들한테 인기 엄청 좋더라고. 일단 사인해봐. 빨리. 자, 오케이. 일단 받아놨어. 그럼 나중에 네가 이제 여기서 밝아지기까지 하면 너는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으니까 밝아지기만을 기다려야지. 얼른 밝아져야 돼. 알았지? 어떠세요? 괜찮은가요? 안 괜찮으면 말고 다른 거 해보시죠 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이한테 극찬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찬사라고 얘기하는데 찬사는 뭐냐면 다른 모든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팍 띄워주는 거죠. 그날의 영웅으로 만들어줘. 이런 건데 뭐냐면 인사를 잘했어요. 그럼 저는 아이 앞에서 야! 너 일단 오케이 알았어. 좋다. 기분 좋아. 관장님 좋아. 그리고 수업하러 딱 들어가서 오늘 관장님 너무 행복해. 너네도 다 아는 개똥이 알지? 옛날 모습? 지금 모습 어떤 줄 알아? 너무 정중해. 너무 반듯해. 관장님 이 변한 모습 진짜 어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것 같아. 박수 한번 쳐줘. 봐. 세상에 나쁜 사람 없어. 세상에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 노력하면 누구나 다 저렇게 될 수 있어. 단 실천해야지. 관장이 아무리 좋은 얘기하면 뭐하냐? 저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밝은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거지. 맞냐 안 맞냐? 자 다시 한번 저 친구한테 박수. 자 아이들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인드도 변했는데 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아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아마 은인이 될 거예요. 신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런 칭찬은 받아본 적이 없고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인생을 처음으로 바꿔놓으신 분이니까 뿌듯한 마음을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화이팅! 네, 오늘의 보조운동은 짜잔! 신문지! 네, 신문지로 할 수 있는 보조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 진짜 보조운동이네요. 보는 운동에 앞서서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실제로 아이들이 보는 운동을 했을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요거를 쫙 펼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70cm 정도 되는 꽤 가깝지 않은 꽤 큰 거리가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꼬마 친구들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는 요게 앞굽이 넓이가 됩니다. 기가 막혀요. 앞굽이 넓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걸 이렇게 반을 접었잖아요. 그럼 이 반을 접은 상태에서 요렇게 하면 꼬마 아이들한테 요 끝에서 요 끝까지 발을 옆으로 착착 놓으면 어떤 게 될까요? 네, 주춤서기. 우리가 보통 이족장 이렇게 얘기하는 주춤서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굽이도 나올 수 있죠. 뒷굽이는 특히나 더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각이 이렇게 졌기 때문에 뒷굽이에 직각을 만들어서 정확한 자세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 다시 한번 접으면 요건 어떤 넓일까요? 네, 앞서기. 요즘 애들 앞서기 넓이 헷갈리시죠? 앞서기인지 앞굽인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요 정도 넓이를 딱 설 수 있게 앞굽이로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이렇게 해서 앞서기로 설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죠? 다음에 요렇게 하면 네, 꼬아서기 됩니다. 꼬아서기 되고요. 학다리서기 됩니다. 학다리서기. 모아서기도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신문 안 보는데? 이런 데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지하철역에 가까우신 분?
그런 분들은 메트로를 이용하세요. 지하철 옆에 있는 신문 매일매일 하나씩 아 이거 절도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 공짜로 다 놔두는 거니까 하루에 하나씩 나 보려고 갖고 오는 건데 절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용감하게 갖고 오세요. 만약에 그게 없으신 분, 우리 주변에는 지하철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벼룩시장 괜찮죠? 벼룩시장이나 뭐 교차로, 요즘에 그런 거 없나요? 요즘에 알바원이나 뭐 알바청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없어졌나?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런 것도 우리 도장 주변에는 없다, 내 집 주변에도 없다, 그런 분들은 저기 버스 정류장 가면 팔아요. 쫙 펼치면 한 10장 20장 가까이 나오는 그런 것들 팔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면 돼요. 한 10부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아이들 한 200명 정도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용하면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습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접은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서 발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게 딱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하냐면 학다리 서기도 되지만 균형 잡기, 학다리 서기라는데 발을 하나 들고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균형 잡기. 이렇게 해서 안 쓰러졌어요. 그럼 한쪽 팔 접어. 그래도 안 쓰러졌어. 한쪽 팔 더 접어. 그래도 안 쓰러졌어. 아, 독한 놈들. 안 쓰러졌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아 하면 거의 100%다 쓰러져요.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집중력 제일 좋은 균형 감각 좋은 아이들을 칭찬하는 거죠. 균형 감각 기가 막히다 너. 이야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분명히 자기가 재밌었고 칭찬도 많이 받았었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재밌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신문지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꼭 해볼 거예요. 부모님의 균형 감각이 어떤지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해봐라 라고 숙제를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다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마스터 히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